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하신 거 확인학습 간단히 보고 하시기. 풀어보셨죠? 네. 지금은 뭐 당장 시험 볼 게 아니라 연습하는 게 공부하는 습관 들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문 강의만 OX로 하고 1월 달부터는 실제 시험 문제로 해요. 우리는 오지선다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어쨌든 지문에서 옳으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냥 쭉 읽고 옳은지 틀린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해 답을 할 근거를 찾고 이렇게 지문에서 찾을 의사를 가셔야 돼. 그럼 자주 찾는 연습하다 보면 단어가 먼저 눈에 띄어요. 그럼 눈에 띄는 주요 문구나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시라고. 그럼 1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등기야. 등기 하여야가 맞는지, 등기 없이도가 맞는지. 등기 들어있으면 등기를 항상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셔야 돼. 그럼 이제 원인을 찾으시는 거야. 그럼 기준은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하시면 되니까. 그럼 앞에 법률행위가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응? 그럼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고.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오야, 오. 그럼 2번도 좀 길죠? 이거 물어본 게 뭐예요? 이거죠?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었는지 잘 모르면 끝에냐 이렇게 읽으라 했잖아. 등기를 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럼 앞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법률행위지. 법률행위가 원인이 됐잖아. 근데 판결 받았대죠? 판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 판결을 받은 건 이건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 뭐냐, 물권 변동 원인이.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면 판결을 보는 게 아니고 물권 변동을 일으킨 원인이 뭐냐요. 그러니까 1, 2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법률행위는 똑같이 들어있는데 중간에 다른 점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고 판결이 나온 것 뿐이죠. 근데 이건 판결 때문에 변동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가 원인이라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요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같은 내용이에요. 어디서 같아요? 같은 점이 뭐야? 네, 둘 다 법률행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그리고 법률행위가 나오고 판결 나오면 이때 판결은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판결일 뿐이지 판결 받았다고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니다고. 야, 3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묵시적 물었잖아요. 묵시적. 그럼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랬잖아요. 묵시가 뭔 뜻이요? 행동이지, 행동.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즉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 행동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라. 불효식행위라.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지. 야, 4번은요.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거 무효,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중요한데 어디요? 성립 안 한 거지. 성립 안 했잖아. 그럼 성립 안 했으면 무효 취소는 적용될 여지 없지. 그래서 맞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읽어도 자기는 알아. 그래도 시험 보실 때는요. 쭉 읽고 아는 척 했다가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는 표시를 해야 돼요. 모르는 건요. 어디다 표시할지 모르실 거 아니야. 그럼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 왜 표정이 그렇게 적극성이 없는겨? 이거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술을 개발하면 좋겠네. 야, 5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무효냐 그랬잖아. 그럼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럼 앞에 중요한데 어디요? 제한 능력자지,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 나오면 뭐예요?
취소사유지. 무효사유랑 취소사유는 명백히 구별되기 때문에 취소사유는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건 제한능력자 하나고 이제 오늘 배우실 게 차고, 사기, 강박 3가지가 나와요. 그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만 취소사유고 나머지 무효사유야.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무효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유효하게 효력은 발생해. 근데 이제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하냐 안 하냐를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고. 그걸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지. 자, 6번은 물어보기 번. 확정이죠, 확정. 확정 물었잖아요. 그럼 확정 나오면 뭐 적용해?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그거 적용하셔야지. 그럼 매매 목적물과 대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목적이지, 목적.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매매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6번 문장이 민법 총칙이랑 계약법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니까 읽고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이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럼 쭉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운 공식 뭘 적용해야 될 문장인지 뭘 물었는지부터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민법 시험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중개사 시험 6과목 중에 민법이 제일 어렵대. 자기가 어렵게 어디선가 배웠겠지. 공부를 그냥 민법 공부를 했겠지.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시험용으로 하기에는 제일 쉬워요. 앞자 따서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돼. 눈 뜨고 손만 돌리면 된다고. 문장에 답이 써 있으니까. 그거 느껴지세요? 문장 내에 답이 써 있다는 거? 안 느껴지지? 그거 느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럼 시험장에서 떨 일이 없어. 아니 지문에 답이 다 써 있는데 떨릴 게 뭐 있대? 생각이 안 날까 봐 겁난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 써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생각이 안 나? 지문에 써 있는데. 써 있는 거를 찾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부터 1년 연습하면 그냥 일어서 답이. 41번 풀다가 오른쪽 44번이 답이 보여버려.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가운데 나눠져가지고 여기 41번, 42번, 43번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럼 얘 풀다가 오른쪽이 보여. 뭐야 이거 답 3번 아니오? 이거 풀다가 답을 쓴다니까. 얘들아 천천히 일어나라 하면서 달래면서 풀어야 돼 시험을. 근데 그냥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무슨 경주마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 읽느라고 바빠. 그분들이 시간 내시면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건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 시험이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찾아서 표시하려고 하라고. 야 7번 물어보기 뭐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세트지. 원시적 불능. 첫째 무효고. 다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일 때는 유일하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래 책임 발생 안 하는데 딱 한 경우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책임 규정이 유일하게 있다고. 그게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한 거예요. 자 6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거. 또 물어본 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또 막 읽고 있네. 끝에부터 보라니까 물어본 게 뭔지. 무효가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무효가 되냐고. 그리고 뭘 물었는지 잘 모르겠으면 끝에를 읽냐 이렇게 읽으라니까. 무효로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무효로 되는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효 무효를 판단한 기준 시점이 언제요? 행위 당시지. 행위 당시. 그럼 이제 앞에 정리할 건 체결 후에 건물이 전소됐지. 그럼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 후에 건물이 전소돼 가지고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여전히 유효예요. 그때부터 무효로 돼. 여전히 유효지.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행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거고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채무자한테 기책 사유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사후 처리만 달라질 뿐인 거라고. 그러면 무효가 된다. 여기 틀렸잖아요.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래, 심정은 이해해요. 지난 시간에 들을 땐 알았는데 집에 가면서 다 찬바람에 씻겨 내려가가지고 원상 회복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최소한 어디다 표시할지는 한 번씩 기억하고 가시라고. 야, 9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무효냐 물었잖아. 그럼 유효냐 무효냐 물어본 거죠? 그럼 앞에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응? 조세 포탈이요? 지난주에도 했구만. 중간 생략 등기라니까. 물어본 게 이거야. 아니, 중간 생략 등기가 조세 포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저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문장이라고. 물어본 게 지금 중간 생략 등기 물었잖아.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지. 조세 포탈 목적으로 했더라도 처벌은 받되 유효성은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야. 그러니까 이 9번 문장은 중간 생략 등기에다 동함치고 무효에다 X하면 정리가 된 문장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왜 표정이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게 해줘. 다음에 공통된 그 책이 아니고 이 책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쓰는 교재예요. 강의 시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3월달부터는 선생님이 자기가 수험생들 공부하는데 최적화되게끔 나름대로 교재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용 교재를 줘. 제가 드리는 내 책, 시험용 교재, 제가 드리는 자료, 거기에는 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미리 표시하는 연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표시를 해서 준다고. 그걸 표시된 채 외우라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연습할 때 표시된 거 외운 거를 시험 지문에 나오면 외운 대로 그대로 표시하고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번이 제가 만든 책에 들어가면 중간 생략 등기, 여기는 유효라고 진하게 돼 있겠지. 책에. 그럼 항상 이 9번 문장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 유효라고 돼 있나만 확인하게끔 그 문장 자체를 진하게 해서 외우시는 거야. 그래야 표시할 때가 눈에 띌 거 아니냐고. 그럼 돼요. 그리고 형광펜도 발라줘. 형광펜 혼자 바르는 거 아니야? 3월 달부터 형광펜도 다 발라줘. 형광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바르세요. 다 가르쳐준다고. 발라진 것만 보면 돼요. 발라진 거. 야, 10번. 오늘도 얼른 해야 되니까. 겁나게 길어. 겁나게. 물어본 게 뭐예요? 그래.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해야죠. 그럼 이제 앞에 눈에 띈 단어 어디요? 부적계약이지. 부적계약. 부적계약. 갑과 을이 부적계약 맺었대잖아요. 부적계약이 뭔데요? 부적계약이 뭐야? 부적계약이 뭐야?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첩하고 살기로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래갖고 시험을 못 봐. 사회질서 위반 이래야지. 어? 그리고 부적계약 나오고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가 기억이 나셔야지. 그럼 부적계약을 맺으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한테 증여했대죠. 그리고 을한테 등기 종료됐지. 그럼 이행돼버렸잖아요. 그럼 부적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라 을한테 갑은 반환 청구 못해. 그럼 소유자 누구요? 을이 소유자지. 을이.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해. 근데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두 줄 넘는 문장을 더듬더듬 읽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뭘 물었는지를 먼저 항상 정리를 하라고. 그래야 물어본 거를 정리하고 나서 앞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만 하면 되니까 답이 될 근거만 찾으면 되죠. 근데 앞에서부터 읽으면요. 속도가 더디지. 더듬더듬 읽을 거 아니야. 갑과 을이 부적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바람났네?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읽으면서 그냥 물어보고 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구나. 그래서 앞에 부적계약 했구나. 을에게 증여하고 등기됐구나.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럼 바로 끝에만 확인하면 되지. 중간에 무슨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헷가닥 해가지고 무효면 싹 다 무효인데 하고 실수하는 수가 생기는 거야. 보이스피싱 예방법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 예방법 첫째가 뭐예요?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예방법 첫째. 몰라?
그럼 뭐요? 공부도 안 해, 텔레비도 안 봐,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전화를 끊는다야. 시험에서 출제자가 유도한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안 읽는 거예요. 민법은. 다 읽으시잖아. 그들이 던진 말에 설득되게 돼 있어요. 읽으면서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유도한 대로 끌려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은 좀 이렇게 다른 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거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고 함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쭉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거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 세밀하게 읽으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순간 자기의 경험치에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다고. 물어본 거에 대해 답을 하는 시험이다니까. 그 본질만 바꾸시면 돼.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장 쉽게. 됐어. 이제 수업하시게. 잘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이 많으니까. 근데 왜 일주일만 지나면 원상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어? 지난주에 헤어질 때 우리 해피하게 웃고 갔었거든? 근데 다시 또 경건한 자세로다가 예배당 자세가 돼 있는데? 왜 그래? 왜? 자, 134페이지.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 하실 차례야. 공부하실 때 지금 어디 하고 있다라는 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염두에 두셔야 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회질서 위반을 하다가 이제 끝이 났어요. 지금 나오는 부동산 이중매매도 사회질서 위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제목 보고.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슨 뜻이요? 어?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슨 뜻이야? 이중으로 매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2개 나온다는 거지? 그럼 사람은 몇 명 나오는 거예요? 3명 나오겠지. 이제 사례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비율이. 그러니까 다른 상대평가들은 같은 민법 시험이어도 사례 문제가 한 10% 내외밖에 안 나와요. 한 4문제에서 6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의 3, 4배 정도 나와요. 사례가. 심할 때는 20개가 넘게 나와. 가불병 들어있는 사례가. 이거 처음부터 의식을 잘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습관이 잘못되신 분들이 가불병 나오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심장이 멎듯이 갑갑해지거든? 그게 의식구조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럼 왜 다른 자격증 시험보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이유를. 뭘 것 같아요, 이유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같은 민법 시험인데도 다른 시험들, 상대평가 시험보다 가불병이 들어있는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인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생각을 얘기를 해보라고. 왜? 어렵게 내려고? 실제 사건이 많아서? 아니요. 민법 사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유독 중개사 시험만 사례가 많이 나와. 왜? 이유는 딱 하나요. 그 이유만 알면 1년 공부하는데 겁나게 편해. 왜 그럴 것 같아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문을 짧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문을 짧게 내려는 거라고. 느낌이 없네? 자, 이중매매를 문장으로 내잖아요? 그럼 사람을 표현할 때 매도인,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그 다음 제2매수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문장으로 내면. 그럼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데 최소한 3글자, 5글자 써야 돼. 근데 그거를 가불병으로 줄이면 어떻게 사례를 내든 한 단어로 줄 거 아니에요? 느낌 안 오세요? 그 뜻이야. 그러니까 가불병이 나왔다는 건 문장을 짧게 해서 절대평가니까 시간 내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목적이 첫 번째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 중개사 선생님들은. 가불병 나오면 어렵게 내려고 냈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어려운 줄 알아, 시험이. 그게 처음부터 사례를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고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의식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병이 들어있는 것들은 문장을 짧게 내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불병 들어있는 사례 문제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으려면 문장을 전체를 다 읽고 애들을 샅샅이 정리하는 게 아니고
아, 이 단어 나오면 이에 관한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나오면 이 사례야가 바로 정리가 돼야 돼요. 단어 한두 개 딱 보고 그게 딱 떠오르셔야 돼. 아, 이건 뭐에 대한 사건이다가 바로 정리돼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지문 보고 푸시는 거야. 그거 연습하셔야 돼. 그럼 가불병은 한자로 나와요. 그럼 왜 가불병은 한자로 낸 거야? 공부 안 할게요? 왜 가불병을 한글로 안 내고 한자로 내냐고? 왜? 그래, 눈에 띄게.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불병이 들어있는 사례 문제를 접할 때에는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가불병 한자로 사람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둘이 뭐 했다고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불병 간에 이루어진 법률 관계 있잖아요. 그 용어만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정리돼요. 그리고 뭐에 대한 사건이구나를 딱 정리됐으면 그 사례를 푸는데 공식을 미리 외워요, 우리가. 그 외운 공식을 문제에다 적용하시는 거야. 그럼 답이 금방 딱 나와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 처음에 이거 잘못하시잖아? 그러면 간만 나오면 갑갑해. 병 나오면 병나요. 정 나오면 정내미가 떨어져. 가끔 무도 나오거든. 무 나오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게 접근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부터 계속 사례 정리하는 연습하실 거야. 그러면 민법 사례들은 단어 한두 개 딱 보면 이 사건이구나라는 게 100%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라고. 1년간.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자기가 외워서 간 사례는 바로 풀고요. 그게 얼른 눈에 안 들어오는 사례 있죠. 그건 처음 만들어진 거야. 걔들은 못 풀어요. 버리시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야. 읽지도 말고. 우리가 8개까지는 틀려도 80점 맞으고 민법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건 기억나셔? 그 나머지 8개 틀릴 문제에 속하는 거야. 눈에 안 띄는 내용들을. 걔들은 그냥 버리시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이런 훈련 안 한 사람들은 중개사 시험 볼 때 이렇게 봐. 무조건 다 읽어요. 그리고 쭉 읽었어. 5번까지. 지문 5번까지 다 읽었어. 모르는 문제야. 처음 봤어, 나는. 문제를 다 일단 읽고 모르는 거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는 걸 18년 전에 처음 알았다니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기도 죄다 그분들만 있잖아. 지금 표정이 그렇잖아. 아니, 읽어봐야 아는지 모르는 줄 알지. 그럼 안 읽고 어떻게 알아? 지금 그 표정이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로. 다 읽어놨더니 모르는 것들이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아니? 읽어봐야 아는 거 아니니? 환장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성격 고쳐줄 테니까 본인이 고칠 의사를 가지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몇 달 따라하면 고쳐져요. 이거 고치잖아? 1년 내내 웃으면서 공부해. 그리고 사람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내년 한 5, 6월, 7, 8월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내용도 많이 알고 문제도 몇 개도 풀게 되고 실력은 더 늘게 되죠. 그럼 지금 어두웠던 표정도 뒤로 가면 밝아져야죠. 그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오늘보다는 7, 8월 달보다는 10월 마지막 시험 보는 날이 실력이 정점에 이른 날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은 해피하게 웃었다? 근데 5, 6월, 7, 8월 되면 얼굴이 사그라져. 10월 달 되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다녀. 어떤 수험생은 점수 안 나왔다고 막 울고 쫓아와. 민법 해도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서 물어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랬대. 못 치겠대. 아니 1년 내내 동그라미 치라고 문장에다가 진하게 해서 표시까지 해주고 형광펜도 발라주고 그거 그대로 표시된 거 외우라고 그렇게 주입을 했는데도 본인은 안 한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읽고 이해해야 되는 스타일이래. 스타일을 고치라고. 시험이니까. 철저하게 시험에 맞춰서 하셔야 돼. 오늘부터 이제 사례 정리하는 연습하시는 거야. 우린 절대 다 안 읽어요. 다 안 읽어. 자, 해보실게. 134페이지에 5번 제목이 부동산 이중매매월 그리고 그 밑에 네모나게 파랗게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갑을 아뇨? 그럼 갑을 일단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갑을. 그 다음 어디다 동그라미 칠래?
갑과 을이 뭐 했는지. 매도만 동합시면 돼. 갑, 을, 매도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갑과 을이 매매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눈에 띈다는 뭐예요? 병이지. 다시 병, 매도, 등기 이게 다야. 갑과 을이 매매했대죠. 근데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했대지. 뭐 한 거예요? 이중매매한 거야. 이중매매. 그럼 정리됐죠? 중간에 자세히 읽을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둬야 돼. 자, 요령 가르쳐 드릴게. 갑과 을이 매매한 게 나와 시험에. 뭐 민법상의 대부분이 매매니까. 그럼 통법상 둘이 매매했대죠. 그럼 매매 유효야 무효야? 유효지. 그냥 매매했다고만 나오면 유효야. 무효 사유가 나와야 무효인 거야. 취소 사유가 나와야 취소 사유가 있는 거고. 그냥 매매라고만 나오면 유효한 거예요. 그럼 매매라고만 나왔으니까 유효지. 그럼 을 앞으로 등기 한 개 나오겠어? 안 한 개 나오겠어? 응? 등기 안 한 개 나오겠지. 봐봐. 시험이요. 매매했어요? 등기 됐어요? 어쩌라고? 이 다음에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했으면 등기 안 한 게 나오는 거야. 시험은. 미등기 매수인이 나오는 거라고. 만약에 매매했죠. 등기한 게 나오지. 등기한 게 나와. 그럼 그 뒤에는 100%야. 해제된 경우 어떻게 되냐?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결국 민법시험은 매매사안이 시험에 나오면 등기를 안 했든가 매매가 유효면 등기까지 됐었으면 매매가 취소되거나 해제된 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정해진 거야. 사례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매매도 유효하게 하고 등기도 유효하게 됐어요. 그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시험 문제가 되겠냐고. 그게 정해진 거라니까. 시험에 나올 문제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다고. 둘이 매매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 안 한 게 나와. 그럼 미등기 매수인이 나와요. 그럼 뒤에 나올 수 있는 사례는 딱 두 사건밖에 없어요. 사람 2명 나왔지. 갑이 또 팔지. 갑이 또 팔어. 왜? 을 앞으로 아직 등기 안 됐으니까 소유자 갑이잖아요. 갑이 또 팔어. 그걸 이중매매. 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을이 병한테 또 팔어. 그걸 미등기 전매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했잖아. 미등기 전매 나와. 그게 중간 생략 등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역이 있어.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 순서로 배운단 말이에요. 문제 순서도 대부분 41번부터 50번까지는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 51번부터 물권법 문제가 나와. 대신에 그 민법 총칙에서 순서는 좀 바뀌어. 배운 순서는 좀 바뀌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례가 50번 이전에 나오죠. 미등기 매수인이 그럼 100%예요. 이중매매 나온 거야. 미등기 매수인이 50번 때 이후에 나오지. 그럼 100%야.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문제가 나온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례 딱 나오면 아, 뭐 나왔겠구나 라고 바로 떠오르는 거야. 어제 표정이 다양하네. 어? 희망이 생긴 표정이 있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적응할 때까지 성격 고치세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사례는 둘이 매매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으니까 갑이 병하고 또 매매하고 등기한 사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중매매 사례야. 그럼 이제 이중매매 사건이 나오면 두 사건으로 나뉘어요. 똑같이 그린겨. 첫째, 이들 둘 사이 이미 매매가 됐고 대금까지 지급이 됐는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된 상태였다라는 걸 이 병은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 몰랐을 가능성이 많지. 몰랐다를 뭐라 그래? 선이라고 해. 선이. 그럼 얘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들이 계약한 걸 얘 알 수가 없잖아.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소송될 일도 없고. 소송된 이유는 이 병도 이들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둘이 이미 매매가 성립됐고 대금도 지급이 됐고 등기만 안 된 상태였다라는 걸 병도 알고 있었다고. 알았다를 뭐라 그래? 악이다 그래. 악이. 이래서 소송된 거야. 악이. 알았다를.
이때 이제 법원에서 병이 이들 관계를 잘 알고 계약을 했다. 그럼 이 병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 즉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병이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병이 알았더라도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판결이 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을 측에서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을 측에서 아니 도대체 병도 알았으면 저 나쁜 놈 아니냐고, 병도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판사가 악이 알았던 것만으로는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계약자 연칙상 둘이 계약이 됐든 안 됐든 병도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 연칙상 병은 비난할 수 없대. 그럼 어느 정도라야 비난합니까? 라고 하니까 판사가 그런 게 알았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갑이 을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이 갑의 배신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무효다라고 한 거야. 그럼 이중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제2매매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단 기준을 우리 법원은 악의에 둔 게 아니라 적극 가담에 둔 거야. 그럼 적극 가담이 무슨 뜻이냐? 알고 회유하거나 요청까지 한 걸 말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이들 둘의 관계를 단순히 알았던 것만이 아니라 이걸 알면서도 병이 갑한테 나한테 팔어 라고 적극 회유하거나 요청, 권유해가지고 산 거, 이게 적극 가담에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한 거라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고, 그럼 이중매매 나오면 악이 나오면 유효, 적극 가담 나오면 무효야. 그럼 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되거든. 그럼 뭐 외우실래? 뭐 외우실래? 악이 외우실래? 적극 가담 외우실래? 그래, 적극 가담 하나 외우고 가는 거야. 시험장은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거 하나만. 그럼 적극 가담 안 했으면 그냥 유효인 거야. 그럼 악이면 가담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악이라고만 써있지 가담했단 말 없잖아. 이게 시험 문제고,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지 외워지는 스타일들 이해시켜 드릴게. 이 두 사건의 경우에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되려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청약을 해야죠. 거래하자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병이 알았다 이야기는 갑과 병 중에 누가 먼저 거래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뜻이요. 여기 누구야? 사람이라고 딱 두 명 나왔어 지금. 갑과 병 간에 병이 악이란 의미가 둘 중 누가 먼저 거래 제안을 했느냐. 야, 누구요? 병이요? 그럼 여기 갑과 병 간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둘 중 누가 먼저 거래 제안했다는 거야. 병이야. 그럼 여기 누구요? 여기도 병이요? 그게 지금 감각이 있는겨? 지금 둘이 구별해가지고 유효 무효 판단하는데 둘 다 병하고 질러버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야 법원 판결 의지가. 이 경우는 병이 접근한 거야. 갑 팔 생각 없었는데 병이 와서 야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이미 팔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나한테 팔어. 얼마 더 줄게. 라고 한 걸 적극 가담. 여기는 갑이 병한테 야 이거 네가 사. 그런 거야. 그랬더니 병이 을한테 판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상관없어. 재수 없어. 야 내가 알아서 을한테 책임지면 되니까 살 거야 말 거야. 그래서 병이 샀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 이 이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해는 되셨어 이제? 에? 갑이 병한테 사라고 했다는 거야. 병은 알고 있었지만 지가 책임질 테니까 상관하지 말래. 그래서 샀다고 얘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병은요. 갑 팔 생각도 없는데 갑 찾아와가지고 제차 3차 꼬셔댄 거야. 알면서. 이걸 적극 가담했다 그래. 근데 시험에선 이런 표현은 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와? 병 알았다. 악의인 경우. 병 적극 가담했다. 알고 회유 또는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거 나온 적도 없어요. 다 이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외운다? 적극 가담도 아니야. 적극 나오잖아? 왜냐하면 적극 가담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적극 권유하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적극 나왔지 적극.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단어 하나 보고 맞추면 돼.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럼 이중매매 나오면 유효 무효 뭘로 판단해? 적극. 근데 이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이 이중매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유취득시효라는 사건이랑 명의신탁 사건에도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거든.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나왔든지 간에 시험 지문에 적극 가담 들어있으면 다른 문장은 일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적극 가담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 무효 사건이에요. 이 사안이 매년 시험에 나와요. 올해는 첫 문제 나왔지. 41번. 41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틀린 거 고르라고 하고 5번 지문에 나왔어. 5번 지문에. 적극 가담이. 그리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읽으면 복잡해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에서 이중매매한 사건이 나온 거야. 그리고 본인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평소 연습이 단어 보고 답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적극 가담 단어 하나만 표시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하고 바로 풀어요. 그거 안 된 사람은요. 다 읽어요. 읽고는 본인이 전혀 몰랐다. 너는 전혀 몰랐니? 하고 꽂혀버리는 거야.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지. 성격도 좋아. 답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추임새도 있고.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찾아서 푸는 거예요. 찾아서. 그러니까 적극 가담 들어있으면 다른 문장은 일체 필요 없어. 적극 가담 나오면 뭐예요? 그냥 사회질서 위반 무효예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 무효만 외우고 가시면 돼.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들은 나중에 기본 순환할 때 더 살붙여서 공부해요. 근데 지금은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시점이니까 이중매매 사안이 나오면 기준은 딱 하나요. 적극 가담했냐 안 했냐. 그리고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제목 유효에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1번 병이 알았다. 이걸 뭐라 그래? 아기.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알았다. 아기 알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알았더라도 유효하다고. 거기까지만. 양가로 2번 무효에다 동그라미 치고 병이 알면서도 회유 요청 이걸 뭐라 그래? 적극 가담. 여기 동그라미 치고 적극에다가 별표 딱 치면 돼. 그럼 적극 가담 나왔죠? 이때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돼요. 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적극 가담이지. 그러니까 항시 한 줄을 공부를 하더라도요. 다시 되짚어서 문장이 아니라 가장 핵심어 키워드 그거 하나씩 뱉어내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나오든 그 단어 들어있으면 단어가 눈에 확 띄어요. 확 일어난다고. 확 일어나. 됐시. 자, 136페이지. 이제 파란색 6번. 제목이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폭리행위. 그럼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게. 제목에 답 다 써 있어요. 제목에 답 써 있어. 제목.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불공정이지. 불공정이 무슨 뜻이야? 공정하지 않은 거지. 이거를 달리 표현할 때 폭리행위다 그래. 폭리가 뭔 뜻이야? 폭리가 뭔 뜻이야? 이익을 많이 얻었다는 뜻이야? 불공정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습관 들이시는 거라니까. 공부 습관.
전혀 시험하고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직격탄으로 시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폭리가 뭔 뜻이요? 불공정하다는 뜻이야. 그럼 불공정하다 이 말은 양 당사자가 나오죠. 에?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폭리를 취했지. 나머지 한 명은요? 피해를 입은 거지. 그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인데 사회질서 위반 행위 중에 유일하게 법에 달리 규정해서 요건을 명시한 사건이에요. 그 특징이 있어. 자, 일단 법조문부터 보세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럼 이 법조문을 이제 요건을 옮기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첫째 요건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주고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불공정의 의미죠. 그런데 이렇게 현저하게 불균형하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만한 피해자가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 요건으로 법에 나온 게 한쪽이 피해자가 되려면 정상인은 안 되고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러한 사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궁박이 무슨 뜻이요? 궁박. 궁하고 박한 거. 궁박이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궁박 때문에 소송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궁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보면 공궁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경제적으로 궁박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궁박, 당연히 여기 궁박에 포함돼. 근데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쫓기는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정신적, 심리적 궁박이라고 해요.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궁박에 포함되느냐가 옛날 소송된 적이 있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 10년에 5번 정도 나와. 그 문장이. 그럼 정신적, 심리적 궁박, 여기 궁박에 포함돼 안 돼? 되지. 왜? 궁박이라고 써 있잖아요. 정신적, 심리적 궁박. 여기 궁박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꼭 경제적 궁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여기 궁박에 해당한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쟁점이야. 경솔, 이 경솔이 뭔 뜻이요? 경솔이 뭐야? 경솔도 몰라? 그럼 아는 게 하나도 없는겨?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지. 경솔이 답으로 나온 일은 없어요. 무경험, 이게 뭔 뜻이요? 경험이 없다지. 이제 앞으로도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 특히나 이 무경험을 요즘 주의하셔야 되는데 무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경험이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이 부동산 매매를 생전 처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부동산 매매 안 해보신 적 있잖아. 그럼 부동산 매매를 처음 하면 부동산 매매는 무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무경험이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갑은 부동산 매매는 처음 한 거야. 근데 그 전에 십수년간 주식 거래는 많이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특정 영역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무경험이지만 거래 일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거래 일반에 둘 거냐, 그 행위 특정 영역에 둘 것이냐가 소송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그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는 오랜간 해가지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기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래 경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라고 한 거라고. 자, 이 부분은 지금 외우실 건 아니고 나중에 1월 달부터 더 자세히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상식. 이것도 예전에 소송된 적이 있으니까. 그럼 피해자가 되려면 이 중 한 가지 사유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수십 년 전에 소송된 적이 있고 아주 기초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이야. 상식. 자, 셋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야, 이 셋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 요건을 갖춘 걸로 봐야지.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성립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궁박한 데다가 경솔한 데다가 묶어놔야지 그걸 돌아다니게 놔두면 되겠지?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 거야.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웃기 시작했네. 저 시간에는 예배당에 온 것처럼 거의 은혜를 받고 갈 분위기더만. 법조문에는 이 두 가지만 규정을 뒀어요. 근데 법원에서 볼 때 법조문이 부족하다는 거야. 이 두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상대방을 언제나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가 요건을 추가했어요. 이 두 가지로는 안 되고 폭리자로서 비난을 받을 요건을 상대방이 갖춰야 된다. 그걸 폭리의사라고 해. 폭리의사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폭리의사란 알고 이용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피해자 측에 궁박 등의 사정이 있구나라는 걸 상대방 측이 알면서 이 상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고 이용 중에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이용이지. 뭔 알고야. 그러면 알고 이용하지. 모르고 이용할 수도 있나? 알았던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용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결이 나게 된 그 소송 문제가 이런 경우. 뭘 또 막 꼼지락꼼지락 쓰는 사람들이 있네. 써봐야 아무 효과 없다는 게 지금 생각하고 적응하는 시간이라니까. 공부하는 습관 들이는 거예요. 갑이 유일하게 부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시가 1억짜리야. 근데 갑이 경제적으로 궁박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돈을 못 갚아. 그래서 갑의 채권자들이 저 갑 1억짜리 건물을 강제 경매를 실행했어요. 근데 이게 한 두 번 유찰된 상태로 경매가 실행돼가지고 을이 3천만 원의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 측에서 나중에 주장한 게 궁박으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1억짜리를 3천에 경락됐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히 불균형하니까 이 경매 절차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무효 주장을 했다고. 그럼 법조문대로 하면 1, 2번 요건 갖췄죠. 에? 궁박했잖아. 경제적으로. 그리고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잖아요. 이걸 무효로 볼 것이냐가 소송된 거예요. 그때 판례가 이야기한 게 그거야. 여기 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칠판에서 찾아. 머릿속에서 찾지 말고. 그거 연습해야 돼. 눈을 뜨고 눈만 뜨라고 그랬잖아. 알고 이용한 게 아니잖아. 을이 설령 갑이 궁박하다는 건 알 수도 있죠. 아니, 궁박하니까 돈 못 갚아서 경매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당한 법정 절차에 따라 경락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폭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공정 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라고. 여기까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이 사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사례구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사건이구나를 문장 안 읽고 눈에 띄는 단어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단어 딱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질문이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애들 중에.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각 사건별로 고유명사가 있어요. 즉 고유명사라는 게
그 단어 자체가 거기서만 나와. 다른 데선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단어 들어있으면 100% 그 사건이야.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거를. 이렇게 연습시켜주는 선생은 없어, 대한민국에. 우리는 완전히 뼛속 깊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시험용이야. 시험용. 집안 문제 해결용이 아니고 민법 해결용도 아니요. 우리 그냥 시험용이야. 시험용. 완전 시험. 시험 끝나면 우리는 볼 일이 없어. 시험 끝나면 볼 일이 없다고. 몇몇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막 카톡 전화번호도 막 주고 뭐 카톡으로 답변도 하고 한다는데 일체 없어. 우리는 뭐 인스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없어. 그냥 시험 공부만 하는 거야. 시험 공부만. 그냥 같이 해달라 그래서 가끔 얼굴만 내비쳐줄 뿐이지 절대 없어. 그런 거. 그냥 철저하게 시험용이야. 완전. 시험 끝나면 볼 일 없어. 우리 여러분 시험 보는 날 선생님들 1차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2차 시험 볼 때 답안지 맞추거든요. 그럼 딱 맞추면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냥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 다른 선생님들은 막 카톡 주고받고 전화하고 그래요. 학생들하고. 시험 본 학생들. 1차만 보고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민법 어땠냐? 학계를 어땠냐? 몇 번 어렵지 않냐? 뭐 난리 나버려. 나만 할 일이 없어. 뭐해? 그랬더니 궁금하지 않니? 뭘 궁금해? 이미 결론 났는데. 동그라미 치면 합격했을 텐데 뭘. 완전 시험. 고유명사 정해졌다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한 단어 들어있잖아요. 100%야. 그냥 불공정행위 문제예요. 그게 딱 정립이 돼야 돼. 이게 고유명사.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불공정행위만 나오는 고유명사예요. 이 셋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 것 같아? 어? 궁박이야. 제일 처음 있잖아. 그래서 이 궁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야. 불공정이 물어볼 때. 통밥도 없어. 맨 끝에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 궁박이 제일 많이 나와. 궁박. 그러면 이제 입증 문제를 하시는데 입증이 뭔 뜻이에요? 증명이란 뜻. 증명. 예전에는 입증이란 말을 많이 썼고 이 입증이란 말보다는 증명이란 말이 더 일상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해서 요즘에는 증명이란 말도 많이 써요. 혼용해서 써. 그럼 입증, 증명이란 취지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승소하려면 재판에서 이기려면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를 설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 제출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 그거를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민법 시험에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누가 입증, 증명을 해야 되냐를 물어요. 그럼 사람 딱 2명이지. 민법 소송이라는 게 한쪽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냐? 효력 없다고 하는 자가 입증을 증명을 해야 되냐? 이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그걸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시험에 입증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100% 질문은 입증 누가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 문장은. 다른 내용 일체 필요 없고. 그럼 갑이 입증해야 되냐가 맞냐? 을이 입증해야 되냐 맞냐?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느냐? 폭리자가 입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무효 취소에선 공통되게 하나만 외우시면 돼.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했대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그럼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 걸로 봐요. 성립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럼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어야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주장, 입증,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다, 유효다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일단 유효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성립했으면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왜 무효인지를 다 증명해야 돼요. 취소하려면요. 취소하려는 자가 왜 취소하려고 하는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취소 요건을 다 증명해야 돼. 유효,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면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 측이 그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된다고. 자, 여기.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
사람이라고는 항상 딸랑 2명 나와요. 누가 증명해야 돼? 사람 딱 2명 나왔어. 피해자랑 폭리자랑 둘 중에 누가 증명해야 돼? 피해자가 다 증명해야 돼. 즉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에서 무효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무효화 주장하려는 이 피해자가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을 해야 된다고. 모두 입증해야 돼. 1. 현저하게 불균형합니다라고 증명했죠. 그럼 이거 증명해야 돼, 안 해도 돼? 증명해야 돼, 안 해도 돼? 자, 이거 증명했어요? 저요, 이 사람하고 주고받는 거 현저하게 불균형합니다. 내 토지 5억짜리인데 1억에 팔았어요. 5배 차이 나요. 라고 증명했다고. 그럼 이거 2번 증명해, 안 해도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증명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헬렐레였어요. 라고. 나 정신적으로 궁박했다고. 이거 증명해야 된다니까. 판사가 심증을 굳힐 수 있게. 그때 상태 한번 얘기해봐. 쭉 들었어. 헬렐레 아니었네. 그럼 인정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태였어요? 그 정도면 헬렐레인데? 아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이 2개 다 증명했어요? 그럼요. 3번. 저놈이 나를 이용한 거예요. 라는 거 증명해야 돼, 안 해도 돼? 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모두 증명해야만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추정이야. 입증, 증명과 관계돼서 동전의 양면으로 나오는 단어가 추정이라고.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요. 추정은 일단 인정하는 걸 추정한다 그래요. 계속 나올 단어니까 추정이 뭔 뜻이라고? 일단 인정하는 거야. 일단 인정. 이 말이에요. 자, 1번 증명하죠? 증명했어요?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그럼 정상인은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시가 5억짜리를 1억에 팔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렇게 현저하게 불균형한 법률 관계를 맺었다면 피해자는 궁박하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인정을 해주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그걸 추정이다 그래. 자, 일단 인정돼, 안 돼? 에? 몰라? 금방 했는데. 자, 이거 3개 다 얘가 다 증명하라 그랬죠? 1번 증명했지. 그래도 2번 또 증명하라 그랬지. 만약에 1번 증명하죠? 그럼 궁박했을 거라고 일단 인정해 주지. 추정을 해 주잖아? 그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추정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 추정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추정이 안 되면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추정이 뭐야? 일단 인정하는 거야. 일단 인정하는 거. 일단 인정. 그럼 1번 증명했죠? 그럼 2번 일단 인정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1번 증명했어도 2번 인정 안 해줘. 2번도 증명해야 돼. 1, 2번 증명했지? 그럼 3번 인정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해준다니까 법원에서 3가지 다 입증하라는 거야. 네가 다 증명하라고. 증거 자체 다 하라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됐다. 궁박 등이 추정되냐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거야 시험에. 그럼 외울 게 없는 게 금방 했거든. 하나만 외우라고? 무효 취소 문제 나오죠? 누가 증명해야 돼? 주장하려는 자가 다 증명하라 그랬지. 그럼 추정되는 거 있어, 없어? 추정되는 거 없다고. 다시 괜찮아. 1년 내내 못하는 사람들인데 뭘 그래. 오늘 딸랑 처음 하루 하는데. 무효 취소 문제가 나오고 증명 문제가 나오면 기준 딱 하나요. 무효 취소 주장자가 죄다 증명하라는 거야. 그럼 추정되는 거 있어, 없어? 절대 없다는 거야. 추정 안 해줘. 다 밝히라고. 다 증명해야 돼. 다 증명해. 추정되죠? 그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추정이 안 되는 건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연습해야 된다.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에 나왔지. 근데 추정된다로 문장이 끝나죠? 100% 틀린 문장이야. 앞에 읽을 필요가 없어. 불공정행위에서 추정된다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니까. 추정되는 거 없어.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 주장하려는 피해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를 1년간 연습해.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10문제를 적용하시는 거야. 이걸 하나씩 다 외우니까 맨날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효 취소 나오면 증명 누가 해?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해야 돼. 그럼 어느 하나 증명하죠? 그럼 다른 사실 추정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다 증명해야 되니까.
주장자가 다 증명해야 된다니까. 어느 하나를 증명했다고 해서 다른 사실이 인정되는 게 아니야. 다 증명해야 돼. 그게 논리적으로 상관성이 있다고. 추정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추정 안 되면 다 증명해야 돼. 그럼 무효취소에선 무효취소 주장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 다 증명해야 된다고. 그럼 추정되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 다 증명해야 돼. 다.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고 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다 증명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증명 못하면요. 그냥 유효인 거야.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취소에 대한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유효로 확정나는 거예요. 일단 법률행위 성립되면 유효로 인정되는 거야. 그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는 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죄다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민법 시험 공부하는데 추정이 정리가 잘 돼야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추정 나오면 뭐라고 읽어? 일단 인정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추정된다고 나오면 일단 인정된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럼 추정되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상대방 측이 그 추정되는 걸 깨트려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 깨트리려는 사람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거 이제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추정 나오면 일단 인정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럼 불공정행위에선 무효를 주장하려는 피해자가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럼 1번 증명하죠. 그렇다고 2번이 추정되는 게 아니다고. 왜? 피해자가 모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모두. 같은 말이야. 피해자 측이 모든 요건을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랑 어느 한 사실이 입증이 됐더라도 다른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랑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야. 자, 다음 문제. 그럼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대항해서 무효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효 공식했죠? 무효 공식. 무효. 아무 열려? 없다. 그럼 이행 전이면 서로 이행할 필요 없다. 특칙 없잖아, 그건. 근데 이행한 후에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사회질서 위반 유형이랑 오늘 보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랑 다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해서 무효인 사유인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도박채권, 부처계약 이 둘은 둘 다 위반한 거죠. 부첩 둘 다 위반한 거잖아. 도박한 사람, 채무자, 채권자 둘 다 같이 도박했으니까 둘 다 위반한 거예요. 여기는요. 피해자는 피해를 본 거지 위반한 게 아니잖아. 누가 위반한 거야? 폭리자만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행위에선 서로 이행이 완료됐죠. 그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가 다른 거야. 야,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질서 위반자니까. 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왜? 피해자니까. 질서 위반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것도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모두가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질서 위반한 게 아닌 거야. 질서 위반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지.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이 갖는 특징은 사회질서 위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 피해자는 질서 위반한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질서 위반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라고. 자, 책에 가셨어? 조시하시게. 쉴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 양가로 2번에 요건 있죠? 양가로 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이 책은 책 페이지가 가운데 접는 면이고 이쪽 부분에 있어요. 책 페이지. 책 좀 찾아. 그리고 자기가 책 잘 못 찾으면 혼자 앉지 마세요. 꼭 옆 사람과 같이 앉으시라고. 근데 옆 사람과 같이 앉았는데 옆 사람은 학교 놓은 부분을 펴놨어. 그럼 자리를 옮기고.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거기. 현저한 불균형 거기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정신적, 심리적 공박 포함. 3번. 무경험 거기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 가운데 거래 일반 동그라미 치고. 4번. 첫 번째 줄 가운데 가로 안에 폭리의사 거기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알면서 이용 동그라미 치고. 알면서 이용 중에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용. 5번. 무효. 주장. 주장자. 모든 요건. 입증. 이렇게. 입증 누가 해야 돼요? 무효 주장하는 자가. 무효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돼. 양가로 3번. 효과. 자, 무효는 어떤 사유가 나오든 이행전은 다 똑같으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효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시면 돼. 주의할 건 어디요? 이행한 후가 중요해. 그럼 이행한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가 나오면 딱 기준을 하나요? 사회질서 위반자냐 아니냐.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줄. 이행 후 피해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이행했죠? 그다음 피해자 나왔지? 그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 바로 밑에 폭리자는 세모 딱 치고. 이렇게 세모 치라고. 이렇게. 세모 못 치겠으면 네모 쳐도 돼. 근데 세모가 나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똑같은 비중으로 보지 말고 단어 하나, 문구 하나에 중요시를 두라고요. 책을 무조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하라고. 그럼 피해자는 동그라미 치고 폭리자는 세모 쳐놨죠. 그러면 이 책 만약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은 표시하는 연습하는 거지 이 책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책 볼 때마다 문장 안 읽어도 얘는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된다. 얘는 안 된다. 이게 입체적으로 보일 거 아니냐고. 그럼 책 읽다가 정신 잃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 가르쳐주면 들을수록 감사한 말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따라서 해야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눈 뜨고 좀 손 좀 돌려. 그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자, 그 밑에 이제 알아두기. 이게 이제 갑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례로 나왔죠. 그럼 우리는 항상 갑이 들어있으면 이게 뭐에 관련된 사건인지를 빨리 정리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유명사 있거든? 단어 딱 보면 아, 그 사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 그 단어를 찾을 생각으로 보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갑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럼 눈에 띄는 단어가 뭐야? 궁박이지. 그럼 갑의 궁박을 동그라미 딱 치시잖아? 그럼 이 사례는 정리가 끝난 거야. 예? 어디 한번 정리 끝났나 한번 해보게. 지금 시험 지문에 갑의 궁박이 보였잖아요. 그럼 여기다만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 사례는 이걸로 정리됐다고. 궁박이지. 궁박은 어디서만 나와? 불공정에서만 나와. 그럼 이 사례는 불공정 사례인 거야. 피해자 누구요? 갑이지. 을이라고 한 사람은 뭐요? 아니 갑의 궁박이라고 표시했잖아요 지금. 갑이 피해자 아니야. 그럼 폭리자 누구야? 을이겠지. 그럼 정리 끝났잖아. 왜? 내가 사기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이 없어. 그냥 읽고 이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없어. 문제 시간 내에 못 풀어. 이건 문제 풀어야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인데 이해만 해. 맨날 이해만. 그러다가 이해가 가버려. 다음 해도 가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 해가 가는 사람도 있고. 갑의 궁박 정리 끝이야. 갑이 피해자인 불공정한 법률행위구나. 끝났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만 보면 돼. 갑이 소유한 엑스토지 시가 5억 이래죠. 근데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을이 1억 원에 매수했대지. 그럼 갑이 궁박했으니까 갑이 피해자죠. 5억짜리 1억에 팔았지. 을이 이용했죠. 그럼 피해자 갑이지. 소유자 누구요? 갑이지. 그럼 이행전이면 서로 이행할 필요 없죠. 서로 이행했으면요.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걸. 을은 갑한테 대금 줬어요.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말소 청구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여기다 표시해놨잖아 지금.
갑의 궁박에다 별표 쳤잖아. 그럼 갑은 말소, 반환 청구 할 수 있지. 피해자니까. 을은 대금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갑과 을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갑의 궁박에다만 동그라미 써서 별표를 쳐놓으면 중심 잡아놨죠. 이것만 보고 풀면 되는 거야. 이 사례는. 다 읽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연습만 하면 된다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봐, 여러분들 지금 절반이 네 하면서 굉장히 해피해졌거든. 근데 나머지 반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기를 좀 믿어. 왜 자신을 못 믿어? 내가 공부 못한 사람들 합격시켜준다고. 공부 못한 사람들.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 10%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해 그냥. 나는 공부 못한다. 이렇게. 잘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1년 평생 공부할 거 1년 동안 다 한다고 생각하셔 그냥. 그냥 인정해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라는 걸. 그럼 공부를 못하면 책을 읽으면 더 못하니까 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따라서 그냥 하라고. 이건 시험 수단이에요. 요령이고 지식이 아니다니까. 합격하면 동네 소문난다. 어우 저 사람 별로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소문나요. 떨어지면요. 아이고 학원 가서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놀았구만 이렇게 돼버려. 열심히 했는데 눈 뻘개지도록 공부했고 오후 특강 주말 특강 다 들어가지고 김장도 제대로 못했어 1년 동안. 식구들까지 그냥 볼따구가 다 쏙 들어갔다고. 반찬을 새로 한 적이 없어. 맨날 사다 먹였어. 요리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주변에선 안 됐다고 하면 다른 쪽을 본단 말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이미 지난 시험은 끝났고 내일 발표 나면 끝이야. 다 잊어버려. 우리는 30일에 처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30회까지 했든 안 했든 그건 옛날 일이고 31회 시험은 처음 준비하는 거잖아. 다 버려. 자료 수집했던 거 다 버리라고 그냥. 그 라면 박스로 하나씩 모았던 거 있잖아. 다 버려. 다 버려. 앞으로 자료 수집하지 말고. 그냥 단어 하나만 기억해. 이 중 한 단어 나오면 불공정이지? 이렇게. 그럼 불공정에서는 피해자인지 폭리자인지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놈 다 할 필요 없지. 한 놈이 피해자면 나머지는 폭리자 아니요. 근데 뭐 들라고 갑과 을을 다 해. 갑의 궁박 끝. 갑이 피해자구먼. 됐잖아. 그럼 을은 뭐요? 폭리자지. 왜? 갑이 피해자니까. 갑이 피해자인지는 어떻게 알아? 갑이 궁박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럼 을은 뭐요? 폭리자인 거지. 왜? 갑이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거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정리해서 그거를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그럼 쉽게 푼다니까. 쉬었다가 이제 비정상하시게